조국 혁신당이 워낙에 지금 사실 뜨니까 민주당이 그런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니 그것도요. 자꾸 저는 그 너무 과도하게 요란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미국의 상당수 사람들이 미국 민주주의 일탈이다. 어? 아니 정말 엉뚱한 네.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학자들은 그런 흐름이 쭉 이어져 온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지 엉뚱한 느닷없이 나타난 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트럼프가 하는 말이 거칠고 아주 적나라하게 반편미라든지 국수주의자 같은 느낌의 그 인종 혐오라든지 이런 걸 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미국 정치가 그렇게 나빠지기 시작했고 이미 투표 성향을 보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선 대통령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조국 현상도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한 60%가 된다고 보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만 민주당 지지로 가 있다. 그럼 나머지 30%는 붕중에 떠 있잖아요. 그럼 조국 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이제 하게 될 거를 예측하셨나요? 그러니까 요 30%가 네.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 네. 누군가라도 잘 포착을 하면 뜨게 돼 있죠. 어딘가는 이 표심이 가고 싶을 때를 찾고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 뭐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등등이 있긴 했지만 좀 굴러가는 모양이 성에 안 차고 뭐 좀 이상했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표출이 안 됐을 뿐인데 민주당이 해필이면 그때 공천 갈등할 즈음에 탁 뛰쳐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조국 대표가 하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프레임상. 윤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때려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에요. 시작으로 보면.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시작이 거기서 나온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상징성이 있는데 지나놓고 보니 둘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고 그때는 윤석열이 약자였는데 지금은 강자고 조국 대표가 그때는 강자인데 지금 약자잖아요.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계속 핍박하고 마치 나라 팔아먹은 대역죄인인 것처럼 다루잖아요. 본인은 자기 그 지키기는데 혈안이 돼 있고 아무 룰도 안 하고 안 지키고 본인의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러면 뭐가 다른데? 그럼 저 사람이 과도하게 당한 거 맞네. 그리고 검찰개혁 해야 되겠네. 검찰개혁 상징이 저 사람이니까 우선 저 사람한테는 상당한 지지를 표명해야 되겠는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론이 사실은 올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설 전까지만 해도 뭐 이준석 혹은 뭐 개혁신당 여기서 많이 좀 흡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타이밍이 뭐 몇 가지 조건들이 맞죠. 타이밍을 포함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진 거죠. 한 달치 안 남았는데 계속 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할까요? 저는 큰 흐름은 간다라고 봅니다. 이대로. 네, 큰 흐름은 간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이 너무 서둘지 않으면 좋겠어요. 서두르지. 너무 서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네. 아주 선명한 전선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조바심이 나서 너무 과도하게 예? 조바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조국 전 장관이 옛날이랑 얼굴이 좀 뭐랄까 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되게 뭔가 좀 센 투사 같은 이미지로 최근 많이. 그만큼 당해 보세요. 안 그럴까요? 누구든. 저는 살기가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면 저는 제 몸에서 살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분도 자기 절제가 있는 거죠. 흑화가 안 된 거죠. 덜 된 거죠. 아주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본인을 잘 지켜낸 거 아닐까요? 심리적으로. 아니 뭐 명예도 다 잃었고 그죠? 부인도 감옥 살았고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아들 딸까지. 딸도 오늘 또 1심 뭐 처벌 그러니까 뭐 저거는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인 건 맞죠. 근데 멘탈이 참 세구나. 잘 버텨냈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철희 전 수석님, 그러니까 지난 20대 국회 의원 시절에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썼던 선언문에도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인가요? 당시 장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뭐 그래픽이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저는 수긍합니다.
그가 성찰할 몫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 숱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버텨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인내였다고 믿습니다라고 그때 쓰셨어요. 네. 지금도 그렇죠. 같은 지금도 그런 마음을 생각입니다. 뭐 제가 그때 법사위원회 와가지고 특히 제가 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됐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됐습니다. 아주 그 뜨거운 현장에 험난할 때 있었죠. 네. 저는 조국 거기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책임져야 될 대목이 있죠. 어쨌든 표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것이 또 심하게 보면 기획된 수사라고 할지라도 또 뭐 사모펀드니 뭐니 초반에 검찰이 내걸었던 거는 다 온데간데 없어졌고 결국 거짓말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별건 수사를 통해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한다고 하면 본인이 성찰할 대목도 있고 많은 국민들이 조국을 지지하고 했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성찰하고 반성할 대목은 있죠. 뭐 제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도 저는 그런 성찰이 필요할 텐데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게 있다. 특히 검찰 개혁의 에너지를 분출시킨 것만큼은 분명하죠. 서초동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검찰 개혁을 외쳤던 그 당시에 사실이죠. 그런데 지난 정부가 그때 분출된 에너지를 잘 검찰 개혁의 결실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는 좀 저는 비판적인 결과적으로는 잘 못했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마중물의 역할은 충분히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의 뭐 행자부 장관처럼 행안부 장관처럼 구질구질하게 자리 버티지 않았잖아요. 2달인가 채 안 돼서 사퇴했잖아요. 지금 정부는 탄핵되고도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이스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되고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조국 변화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저는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딱 2가지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다면체잖아요. 그렇죠. 그 공인도 다면체이기 때문에 여러 면을 다 같이 봐줘야 되는데 조국 장관에게 본인 장관이라는 호칭을 싫어해요. 아 그래요? 워낙 당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의 그 기억이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을 수 있겠군요. 장관이라고 부르는. 왜냐하면 우리 공직된 분들은 마지막 보통 그렇게 부르죠. 걸 그래서 저한테도 수석이라는 표현을 붙이는데 네. 제가 알기로 본인은 장관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뭐 조국 장관은 힘든 시절을 잘 버텨왔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국민이 평가하는 게 있을 테고 그러나 여전히 조국 대표도 다른 한편으로 본인에게 실망한 그 다수의 시선이 있다지 그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 조국 대표한테 좀 조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조언을 지금이야 뭐 어떻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하세요? 네. 그래도 인간적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 바쁠 텐데 뭐 저까지. 아니 수석님이 조국 대표한테 뭘 던지세요? 네, 흥분했나 봅니다. 아니 뭐 좋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가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 제가 뭐 지금 선거 막 뛰고 있는 분들한테 사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그 당 당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의 표현에 하면 그냥 동료 시민입니다. 그분의 동료 시민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동료 시민입니다. 어쨌든 근데 당장의 과제는 조국 혁신당의 과제는 50분이네. 네. 안 끝내요? 지금 462분 두 분이 열심히 시청하고 계셔서 조금 더 이분들의 갈증을 좀 더 풀어드리고 4만 명이 아니고 아니 4만 명 열심히 할게요 저희가 4만 명 들으시게 아무튼 듣고 계신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가장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조국 대표의 이제 3심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 당 대표가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에 뭐랄까 어쨌든 정치판에 있어서의 뭐 갈등이나 움직임이 좀 있을 텐데 그건 뭐 두고 보면 될 일이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예고된 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단지 언제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국 대표도 그렇고 그 당도 그렇고 또는 뭐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까지도 그 점을 고려하고 있겠죠. 큰 이미 반영되어 있는 변수
아니 총선까지의 지지율은 반영돼 있고 이후에는 또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예단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 역할, 뭐 우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뭐 앞서 나가는 선봉장이 되겠다. 이를테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옛날에 민영배 의원이 했던 것처럼 뭐랄까 거대 양당이 아닌 당으로 거기 들어가서 민주당이 길을 뚫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개척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민주당과의 그 관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어질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어떨지 모르죠. 성적에 따라 또 다를 수밖에 없고 성적에 따라 각 당이 어떤 성적을 얻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밖에 없고 정치권 전체 여러 세력 간에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의석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